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네, 오늘은 87회 방송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갈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굉장한 일을 하셨던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뭐 했죠? 김현정 PD님. 네. 섭외? 네. 아니, 왜냐면 보니까 게시판에 네네.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훌륭한 분입니다. 네. 네. 뒤에 뭐 얘기 없었나요? 누구 하러 가서? 제가 그 김현정의 뉴스 저도 발음이 안 되네요. 뉴스쇼. 저도 뉴스쇼에 뉴스쇼에 올맞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생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그 청취자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청정구역 잘 들었다. 그런 문자가 와. 막 들어와서 당황했습니다. 김현정 왜 당황해? 네, 아니 그 회사에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거거든요. 하자 그래서. 네, 그래서 멋대로. 네, 약간 그 내부에서 난처해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네. 하지만 제가 열심히 방송하니까요. 네, 그래도 뭐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김현정 앵커에게도 네.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또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뭐 좋아한다 이런 들은 거 오랜만일걸? 네? 누구한테요? 아니 김현정 앵커 개인이 좋다 이런 얘기는 오랜만일 거라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좋다고 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현정 앵커 좋아한다, 존경한다, 보고 싶다 하는 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와. 네, 그럼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네. 청정구역은 진행자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는 방송이지만 저희는 다 욕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저희 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저도 때문에. 저 원래 평소에 잘 욕 안 먹는 사람인데 이거 청정구역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장수하실 진짜.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김현정 앵커 부동의 1위 자리를 김호준한테 뺏겼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취소하세요. 내가 아침에 갔으면 3위로 밀려날 뻔했어. 전해줘. 진짜요? 그래. 그래서 이제 저녁으로 가신다고. 진짜 정말 네.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리고 김현정 PD가 굉장히 방송을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예, 또 그만큼 성과도 나고 있고 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탐정 손수 책을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책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네. 질투하시는 겁니까? 예. 네? 책으로 질투할 마음 전혀 없고. 네네. 질투하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지난주 방송 아주 멋지게 펑크를 냈던 오창석 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아직 조금 아니, 뭔가 괜찮아요. 맹한데? 미투 터져서 수습하느라고. 아니. 네. 그건 정말 낭설이고. 아니, 뭔가 진짜. 정말 몸이 안 좋았습니다. 뭐 다찌집 비슷한 곳을 갔는데 도대체 뭘 먹어서 탈이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먹어가지고. 근데 몸은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네. 얼굴이 좀 헬스케졌네요. 얼굴은 안 괜찮은데? 좀 헬스케진 뭐.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언제 병원을 갔길래 녹음 시간 한 1시간 전에 못 간다고 아니, 얘기하는. 아니, 5시 몇 분에. 했었는데. 그 2시간 전이네. 1시간.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 프레시안이야? 자꾸 시간이 바뀌어.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낮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2시경부터 누워 있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그러면은 네. 아팠던 거예요? 네. 아니 원래 부산부터 아팠어요. 그럴 때 뭐 MC 장원이 그냥 지난주에 잘하고 갔어요. 네, 방송을 들어봤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재미없는 방송이 나와가지고 반응은 절대 빠지면 안 좋았으니까. 되겠다 그런 예. 생각을 했었죠. 아니 그리고 뭐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 대타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그럼. 누구예요, 하더라고요. 많아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남자 여자일 남녀 가능성이 다. 높지 않을까요? 남녀 다. 네. 여자면 제가 반대. 다 안 될 남자면. 겁니다. 어쨌든. 이따 남자면 뭐 얼굴 보고 판단. 2부에 각현아 씨 와요. 정말요? 네. 네. 창석이 대탈작 자꾸 이제 한 번씩 써보는 거야 내가. 네. 안 될 겁니다. 뭐 개그맨들 팟캐스트에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찬성.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 저도 형자리일 수도 있어. 아니야, 네. 우리가 모르고 있어. 우리가 동영이 형이 빠질 수 있어. 정말 최악의 방송이 네. 되겠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네. 그럼 저희가 결국엔 다 하차하게 되는. 어쨌든 앞으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네. 야, 정치알바 2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네. 지난 주말에 전해철 의원 북콘서트 또 사회를 보셨다고. 아, 예. 그렇게 힘든 북콘서트 처음이었어요. 페이스북 왜요? 라이브 어땠어요?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욕을 사회자 욕을 그렇게 라이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페이스북 진짜? 라이브에 아니, 근데 뭐 욕먹는 거 하루 이틀인가? 아니 왜 힘들었어요? 일단은 이게
우리를 보러 북코스 들어오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니다 보니까 음. 1부 끝나고 이제 2부가 이제 북코스트였거든요. 네. 2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앞에 있던 VIP들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마이크 보지도 않아. 진행자가 누군지 보지도 않고 다 빠지고 시작했는데도 전혀 집중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 페이스북 라이브 그 사람은 참 정말 전해철 의원 지지자들 맞나 모르겠어. 예를 댓글을 쓰면 전해철 잘한다 전해철 박수해야지 이동영 욕하고 자빠졌으면 어떻게 돼? 그냥 이동영 안티들. 그러니까 그 뭐하래 그게. 그 라이브 진행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근데 이동현 작가님은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욕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100살까지 살겠다는 정말 의지. 진짜 그런 너무 힘들어. 그런 안티들이 저의 성장을 또 부추기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래요? 참 진짜 고마워요. 잡초 같은 남자입니다.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회적 유명 인사들은요 호불호가 있어야 돼요. 극성 팬이 있으면 안티도 같이 동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이동현 작가님은 너무 불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극성도 많아요. 그래요. 어쨌든 뭐 그 행사에서 삼철은 이제 해체된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고 어쨌든 뭐 행사는 잘 괜찮았습니까? 행사요? 네. 행사 한 꽤 많은 사람들이 4,000석이었는데 그 4,000석 가득 채우고도 만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요? 국회의원만 40여 명 왔으니까 전해철의 힘을 또 친문의 힘을 보여준 거 아닌가. 이 시장도 왔어. 이재명 시장도 이재명 씨도 오고 네. 경쟁자잖아요. 네. 그래요. 경쟁자예요? 그럼 예비 경선 경쟁자가 경쟁자죠.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전해철은. 그렇죠. 쉽지 않을 거라. 그 행사비는 입금됐어요? 그런 정치인도 행사비가 없어요. 그래요? 진짜? 그럼 무료로 시간 내고 욕 먹는 거네. 재능 기부? 그래서 차비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거지 뭐. 무료 욕바지. 하긴 뭐 어차피 뭐 차비도 슈퍼카 타고 가니까 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청정구역 공개 녹음 날짜가 요일이 변경이 됩니다. 원래 지금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녹음을 시작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저녁 7시 반 맞죠? 화요일 네. 7시 반. 네, 매주 화요일로 변경이 되니까요. 방청 계획 있으신 분들 꼭 참고하셔서 이제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만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에 녹음하는 걸로 시간을 다 맞춰놨는데 어떻게 저에게는 이런 상의도 없이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했죠? 담당자가 안 가는 약간 안 통보식이에요. 했나요? 그래요? 통보예요? 상의를 한 3주 뒤에 하려고 아직 안 하고 있나 봐요. 본인의 마음속에 얘기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 상의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고 월요일 날 오면은 사시 녹음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시남전기 대타로 2번 갔다 왔어요. 네. 저도 한 번 그때- 했었는데. 그래. 진짜요? 그렇구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갔다 와가지고 제가 청정구역에 대한 애정, 감사. 이건 진짜 해봐야 돼요. 저도 거기 갔다 와서 오창석에 대한 애정까지 생겼어요. 진짜로. 아니, 이거 정말 뭐랄까, 해병대 극기를 한 번씩 보내주는 것 같은 느낌? 네. 갔다 오면 이제 집에 집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MBC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네. MBC 인사 중에 미투 운동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밤잠 못 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네, 했는데 네. 제가 너무 고위층을 지목했나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사장님이냐? 최승호 사장이냐?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네. 왜냐면 이게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네, 아니 뭐 임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국장이냐?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MBC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누구냐? 누구냐? 네, 그래서 이거는 너다. 제가 그런 본인일까봐 연락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가? 그럴 수도 다 있잖아요. 남자였어. 다 남자였는데? 네. 혹시 나 아니야? 농담이고요. 뭐 그런 건 농담이고 이게 MBC 사내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큰 그런 인물은 아니고 다만 네, 대중적으로는 그래도 사내에서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인물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투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뭐 들어오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참 난감해요. 난감하고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찌라시가 아니고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게 조민기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정봉주 건으로 해서 지금 프레시안하고 지금 감론을박이 오고 있죠. 뭐 A라는 제보자, 네네. 또 서울이 서울이 기자,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들의 어떤 신빙성이 무너지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 건으로 이제 미투가 예전처럼 활발히는 못해질 것 같다. 그리고 솔직하게 뭐 이따가 우리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봉주는 미투가 아니잖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봉주라든가 또 박수현도 마찬가지고 민병두 미투 네. 아니야. 아니에요. 뭐 권력을 이용해서 해야 미투인데 상하관계가 완성돼야 미투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건 미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같이 미투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그 각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뭐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처음 그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인데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건을 제보를 받았다. 이걸 보도해도 되겠냐라는 그런 확인 또는 질문. 그리고 또 제보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믿을만 하겠느냐. 물론 기자님들이 제일 잘 아시지만 기자님들도 약간 미심쩍거나 아니면 뭔가 크로스 체크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특종도 괜찮고 단독 보도도 좋지만 제보자를 100% 신뢰할 수 없다면 보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묻지 말고요. 뉴스룸으로 가요 그냥.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줘. 뉴스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뉴스룸에도 들어오는 것 중에 고르고 골라서 몇 개만 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대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선별 나서 작업을 하고 있다더라고. 아유, 그것도 참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는 좀 잠시 후에 얘기를 네. 좀 나눠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녹음이 월요일에서 화요일 저녁 7시 반으로 변경이 되고요. 업로드 역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부는 수요일 오후에, 2부는 목요일 오후에 방송이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죠. 환승역에서 소개됐던 호주 교포의 사연 피드백이 날라왔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호주에서 나이 차이가 15살? 뭐 굉장히 거의 20살 가까이 났었나? 지금 꽤 많이 정확한 났었다. 나이 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 중국 여성이 이제 호주에서 돌싱인데 접근을 한다라는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이 남성분이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A입니다. 익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정구역을 호주에서도 많이 들어서 눈치 빠른 분은 이거 저냐고 묻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제 얘기인데도 청정구역에서 들으니까 참 다른 사람 이야기 같네요. 이 작가님, 박지희아나, 손 변호사님, 오창성님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손 변호사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헤어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잠깐 중국에 다녀왔거든요. 그 사이에 메시지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용기를 내서 이 작가님 조언처럼 슬쩍슬쩍 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빼는가 싶더니 깍지를 껴주더라고요. 일단 그 수쩍 만지고 와. 성추행 아니야? 야, 깍지의 의미가 있죠. 미투 당하실 수도 있어요. 미투 당할 수 네. 있어요. 조심해요. 네, 그리고 현재는 연애 진행 중입니다. 그 친구가 친언니랑 같이 살기 때문에 호돌이고처럼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호돌이고 뭐지?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방에서 침대 2개 놓고 쓰는데 호드리고가 클럽에서 만난 여자 데리고 와서 내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바로 하고 있었다고. 친언니랑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한다고. 네. 아, 참. 없었으면 뭐 했을 거라고요, 뭐야. 손 변호사님 조언처럼 천천히 진행하려고요. 저번에 제 사연 듣고 의견 남겨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친구한테 제가 누구와 다시 결혼하는 건 힘들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결혼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둘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헤어질 거라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헤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연애하려고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쨌든 연애는 축하드립니다. 네.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요. 응원합니다. 그럼요. 네. 이러다가 한 10년 뒤에 결혼해도 되지 뭐. 그럼요. 그렇죠. 뭐 중국 장관 갔다 왔다는데 뭐 아버지 혹시 뭐 공산당에 되게 높은 사람 아닙니까? 개헌하려고 잠깐 들어갔다 온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게. 꼭 잡으세요 그러면.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손소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 글 좀 읽어주시죠. 네. 동료의 뜻을 검색해보니 같은 직장이나 동아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하, 이거 저희 그 회사의 직장 문화에 대한 고발 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사장이 직원들을 가리켜서 직장 동료라고 하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하나의 사업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요. 그래서 상사나 사장이 제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일에 반영해주면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고 동료로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반대로
직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하길 원하는 사장을 만나면 저 사람은 직원들을 동료로 보지 않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기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동료의 의미가 같은 직급이나 같은 연배,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닌가요? 손 변호사님이 내가 돈 줘서 일 시키는 사람이니까 동료는 아니다 라고 고지식한 사장님 투로 말씀하셔서 뜨악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동료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맞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병원장과 월급 의사는 동료인가요? 아니면 의사와 간호사도 동료인가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인가요? 나 새벽에 왜 이러고 있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사장님 나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저희 밑에 변호사 밑에라고 또 안 돼. 동료 변호사. 동료 변호사. 네 머릿속에 왜 있어 이미. 연결해 봐야 돼요. 나는 윗사람이고 그렇지. 너희는 아랫사람이다. 이미 알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아랫것들. 그렇지. 그런 게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게 없으면 망하고요. 꼰대의식. 실제로 어떻게 대우를 해주느냐,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얼마나 자율권을 주느냐, 근로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이거를 꼰대다라고 한다면 저는 꼰대입니다. 여러분 또 송소 변호사 지금 말해도 느껴지죠. 꼰대가 대우를 해준다. 본인이 뭔가를 베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민의식. 네, 꼰대의식 아주 쩔어요. 근데 이거는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야, 진짜 저희 로펌만큼 민주적이고 평등한 회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연결해, 전화. 예. 모두 동료입니다. 우리 연결해. 루피 연결해. 정신에 어긋납니다. 네.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댓글에 거 좋은 아닙니까? 글은 안 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액티어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잘 봤고요. 네, 출근 잘하셨길 바랍니다. 자, 공부 안 하는 고3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충남 사시는 분은 거의 느끼실 테지만 평소 보수적인 성향의 어르신 분들도 우리 희정이 하면서 좋아하시던 사람인데 엄청 충격이 크네요.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번 일 때문에 평소 보수 성향의 충남 어르신들이 민주당을 더 불신하는 계기가 되진 않을지 지방선거 큰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다른 데는 몰라도 충남은 지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요? 예, 예전하고 완전 다릅니다. 오. 예, 밑바닥 정사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충남 도지사에 나갈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충남 도지사도 도지사지만 천안갑 천안갑 지역에도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이 안희정 측근이었기 때문에 포기했거든 출마.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졌어요. 또 천안갑이 우리 쪽에 유리한 그 지역도 아니었어. 다만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롭게 대통령이 뽑히고 이래서 분위기 좋아서 이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천안갑과 충남도지사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지율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첫 번째 책에서 정치인 인터뷰를 안희정 지사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책이 안 나와서 미리 절판이 됐지만 그 어린 친구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함께 일했던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더현이라는 연구소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추스리고 충남도지사는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그 의견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네. 요거는, 본명을 밝히면 그래도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모 씨라고 예. 본인 네. 이름은 밝혀주셨지만, 네, 여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28주의 임산부입니다. 맞벌이로 생활 중에 너무 감사하게 임신을, 30살이면 나보다 한 살 어려. 예. 축하드립니다. 엄마 많아요, 그 나이에. 그럼. 싫어. 학교도 가는데. 너도 조금만 네. 타이밍 잘못 놓쳤으면 네. 네, 결혼했을 수도 알겠습니다. 어떤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까? 있죠. 새끼 발가락이 흔들리는 타이밍. 네, 맞벌이로 생활 중에 너무 감사하게 임신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 유산이 될 뻔하면서 뜻하지 않게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쉬면서 부업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재택알바를 알아보던 중 블로그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헬로우 드림이라는 재택 타이핑 알바를 알게 됐습니다. 각자의 블로그에 광고를 대행하는 거고 건당 2,500원씩 받을 수 있고 하루에 올릴 수 있는 광고가 15건에서 20건 정도 된다라는 말과 다단계가 아니라는 소리에 유료 회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해서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결제 후에 하는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주 업무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을 유료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그러면 건당 60만 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10명을 등록시키면 처음에 가입했던 돈을 돌려주고
타이핑은 부업무이며 한 건당 1,500에서 2,000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각종 사이트에 올라온 재택근무 한 달 200에서 300 고수익 보장이라는 건 유료 회원을 가입시켜야 가능하다라는 설명에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 하는 말이 결제 후에 제 핸드폰으로 30분 안에 결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절대 안 된다라고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본인들은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분 안에 문자를 못 본 사람은 취소할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업체는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해 있다고 하던데 이게 다단계가 아니고 뭔가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래저래 다 피해가면서 지금도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있네요. 저처럼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 환불 알아보던 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혈을 했고요. 어이구. 지금 대학병원 고위험 산모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남은 12주의 임신기간 동안 아이가 잘 버텨서 주수 채우고 만날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아, 너무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근데 이게 헬로 드림이라는 게 진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니까 바로 나와요. 아, 그래요? 바로 나오고 오. 지금은 뭐 제가 보고 있는 게 나무위키인데 실제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만 보고만 또 손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뭐 이거 있고 뭐 재택 알바 한 달 200, 300 고수익 보장 예전부터 있어요. 한 20년 전부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본 것 같은데. 거의 근데 다 구라예요. 궁금한 게 카드로 결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유료 회원을 10명을 가입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건당 60만 원이면 지금 600만 원을 결제를 하신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환불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환불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네. 또 관련된 법령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환불 가능합니다. 그냥 환불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가능한데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환불 안 됩니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그 합의한 건 또 효력이 없어요. 결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그거지. 아니면 환불 정말 해달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러고도 남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안 해준다고 그러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미 근데 이 업을 접고 또 딴 데로 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 사연 보낸 시간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맞아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 헬스장 같은 데도 먼저 선결제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회사가 도망가거나 그 돈 떼이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꼭 카드 결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현금 거래보다. 그래서 그쪽에서 현금 달라고 하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쇼핑 뭐 이런 거 보면 7일 이내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7일이 지나도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일단 하고 전화해서 안 하면 고소한다 그러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한다고 그러고 자기 법적 조치한다고. 카드사에 바로 그냥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그것도 한번 전화해 보세요. 카드사에. 그리고 지금 이 업체에서 했던 것 자체가 뭐 알바라기보다는 광고 대행이라기보다는 이게 불법 다단계로 네, 그렇죠. 보자면은 이건 또 방판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 위반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수배 중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원보다는. 네. 근데 일단은 뭐 입원 중이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본인이 하지 말고 남편분한테 보고 하라 그러세요. 네. 결국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너무 많지 않은. 더 크면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데 괴롭고 속쓰리지만 그래. 이거보다 내가 이거 찾다가 내가 더 손해 크겠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금액으로 책정을 해놓죠. 참 나쁜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많은데. 건강 네. 회복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이제 그 즉석에서 너무 많은 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잘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질문해주세요. 네. 결론이? 네. 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이모 씨니. 네, 지금 고위험 산모병동에 입원 중이라고 해주셨는데 책 읽으세요. 그 와중에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거잖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고 싶은 책 저희에게 방송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책과 주소, 전화번호 등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산하시기 전에 꼭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알바@gmail.com으로 전화번호와 배송 정보 받고 싶은 책 주소 알려주세요.
자,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98분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에피소드 후원도 71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 검색창에 아이원토이 오픈 기념 10,000원 이상 사은품 증정, 검색창에 하하 대리운전 앱 다운로드 이용해, 어른들의 영어 작업실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 포스 단말기 전국 최저가, 검색창에 현 시스템 1899-1089, 누구나 가족처럼 관악구 서울 N치과,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제마우스, 서현역 맛집 서현역 채선당, 노년역 노상훈 성형외과, 플리마켓 푸드트럭, 노점상 샵인샵, 배달업종에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 다올페이,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다올페이, 관악 유정신경정신과, 업소용 주방기기 구입은 검색창에 대주주방, 미녀 루비와 펄, 세모와 네모의 수다방 목소리, 방충망의 계절 천재홈케어, 에어컨 청소는 전재홈케어, 세라믹 식탁은 클럽 매사, 중국 식품은 애끼면 DUNG 애끼면덩, 바가나도 좋아하는 허거, 제가 허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지? 허거 소스도 애끼면덩, 네이버에서 애끼면 DUNG, 광고하고 싶은데 안 가는 늘 부재중, 문의는 어디로? 라고 애끼면덩 사장님께서 네, 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가 직원들. 네, 아프니까 보험이다. 보험 안내는 네이버에 아프니까 보험이다. 정신체리,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안동 유치원 최나희, 안동 휴대폰 멀티샵 갔어요. 여기 가셨대요. 술 먹고 언성을 높이지 말고 안주에 집중하라.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수제빵 디저트 커피 맛집, 매주 무료 커피 교육 진행, 검색창에 카페 울프스,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아, 병의원 의료기 소모품은 하니메드, 가정용 혈압계 안마기도 검색창에 하니메드, 아산 둔포 황소야, 탄갈로마 리조트 직원, 1번 손수호 엄지척. 축하드립니다. 네, 나중에 출마하실 때, 네, 1번? 엄지척. 네, 기호 1번 하시라고. 네, 은경수 호사랑해. 늦어서 광고 못 넣은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창에 아이스크림 크림. 대전 노건 간장게장. MB 구속은 시작이다. 괌사이파는 투어이브. 해외여행도 투어이브. 대학로 와이키키 왁싱, 부산 대연동 주희커피, 직접 로스팅한 원두 판매, 광고 듣고 오면 할인, 네이버의 주희커피. 네, 이렇게 다 보내주셨고요. 페이팔로 또 김유상님께서 함께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에피소드 후원자 만나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이스크림 크림 재구매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플라워 케이크 윤슬, 여성 의료는 셀로사, 경부안동 휴대폰 멀티샵, 남포동 아이디어 안경, GS25 세속각점, 바풀, 가죽 자켓 쇼핑몰 케이퍼, 게스 이시아폴리스점, 신림역 만화카페 휴, 양양 등불, MSSUZE, 최욱의 풋고추, MB5045 가즈아, 몸치장군, 북해상동 가마솥 순대국, 스노우 2016 조창석, 구서동 명물아구찜, 댄스 스포츠 동호회 스텝, 35년 동안 모태솔로, 서윤 무기아빠, 고니자, 최욱의 할라피뇨, 대구에선 단디 대리운전, 마성의 김피터, 블루밍 스파앤 풀빌라,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경주 신좌파, 대동의 시작, 욕은 이박사 밥솥은 쿠첸, 해소 송인, 반드중년 76, 홍콩 지이더 그레이스, 페인티트 뮤직, 커핀 부산역 앞 테드커피, 카페 이유 없는 공간, 안동 공무원,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안동 좌빨, 변두리 독거노인, 코 8377, 포메인 구리 갈매점,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자랑스러운 애비, 빅사이즈 남자 존스토어, DC 이재명 갤러리, 아프니까 보험이다, 아산 둔포 황소야, 울산 병영, 이자카야 토로, 아이언 가드 유리막 코팅, B94101379, 최욱의 젠더 개소리, 산격동 레드닷 칵테일바,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입안의 밀키스 발해제국 연대기, 소거기 김밥, 돼지 거기 김밥, 아담앤 이브 왁싱, 고기는 경기 광주 하늘소, 뢰, 대학로 와이키키 왁싱샵.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86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죠.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5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참 이거는 진짜로 경천동지할 일인데 미국 언론도 굉장히 이걸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이죠. 뭐 전 세계 언론이 충격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할 것 같고 지난해 7월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베를린 구상을 발표할 때만 해도 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거 하자 그랬는데 안 받아줘? 그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제 생각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태도가 너무 급변한 건 네네, 있지 우리 특사가 정용 실장이 가서 이야기하고 45분 만에 결정했다. 뭐 했는데 이거를 그 전에 사전 조율이나 이런 언질 없이 가나요? 아니 하죠. 당연하죠. 네. 그렇다면은 내부에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생각하고 논의하고 결정을 내려놨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뭐 모두에게도 알리지 않고 미국 측에 비밀해서 간 다음에 갑자기 현장에서 말하고 트럼프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 듣고 결정하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이건 북한의 입장 유훈이라 그랬잖아요. 네. 유훈이라 그랬는데 비핵화 예. 북한은 계속해서 이걸 주장해 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체제 보장 해주면 네. 핵 포기하겠다. 네. 뭘로? 문서로. 네. 말로 하지 말고. 이걸 끊임없이 주장해 왔어. 사실 이게 경수로 지원 사업 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아니 94년에 그래. 90년도. 그래가지고 그때 지원해주고 한 거야. 네, 그렇죠. YS 정부에 지원해주고. 네. 그래 그때도 그래. 그때도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북한은 김씨 왕조 체제 보장만 해주면 뭘 다 해주겠다는 거야. 두렵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네.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핵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거든 계속. 네. 우리가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 없으면 언제든지 미국한테 두드려 맞는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든 핵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핵을 있어야 우리가 미국에 대항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계속 만드는 단계였고 이제는 자기들은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로 딜을 하는 거야. 체제 보장 오케이? 더 이상 하지 서면 않겠다. 사인해주면 우리는 그럼 폐기, 수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이동영 작가님이 사회를 보고 정청래 전 의원님의 청래당 1주년 행사인가요? 예. 있었습니다. 예. 건대였죠? 예. 그때 정세현 전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강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거의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는데 거의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끊임없이 트럼프가 치밀한 계산 끝에 결정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로 북한이 핵을 더 고도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제안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아까 박누리가 얘기한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미국 내에서도 일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두 손 두 발 다 쓴 거잖아. 이건 뭐 결국은 제재와 압박이 통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 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체제 보장에는 조건 달지 말고 포기하게끔 더 압력을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쥐도 구석에 몰면은 고양이를 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일단은 뭐 공화당 매파 사람들이 많겠죠 이쪽은. 그래서 그렇죠. 얘기한 거고. 근데 힐러리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 비슷한 얘기를 비판적으로. 뭐 힐러리는 일단 지금 트럼프가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힐러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통일 바라지 않는다고. 그 한반도에서. 위키리크스에 나왔잖아요. 그 말이. 네. 그리고 뭐 진보 언론 진보 정권 들어가지고 뭐 오바마가 뭘 했어 C8. 전략적 인내. 에휴 씨. 결국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전략적 인내가 사실은 방관이었죠. 아니 그리고 뭐 일본하고 짝짝꿍하고 더 이상한 것만 시킨 거 예, 아니에요.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죠 그동안 계속.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지금 아베가 엄청 똥줄 탔습니다. 일본에게 유리가 아니라 그 일본 자민당 정권에게 유리한 정권이죠. 자 지금 일본 언론은 일본 패싱론이 등장했거든. 오랜만에 재팬 패싱이라는 단어가 네. 늘 코리안 패싱만 나오다가 일본 전문가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본 언론이 일본을 까는 경우 잘 없어요. 정권을 공격하는. 예, 아사히 정도만 좀 네네. 까고 거의 잘 까지 않아. 그런데 이번엔 전 언론이 나와서 일본 패싱이라고 그랬거든. 그래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또 아베가 개인 비리 와이프에 사학. 그것 때문에 궁지에 몰렸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일본 패싱까지 오니까 외교적으로도 지금까지 뭐 미국의 트럼프에 바짝 엎드려더니 우리는 한 개도 얻은 거 없다. 왜냐면은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일본한테 안 알려줬거든.
아, 이거는 네. 아예 햄버거가 알리지 입에 않고. 안 맞았어. 그래서 멘붕 상태 빠진 거예요. 멘붕 상태 빠지니까 자신들이 뭐 지원하겠다. 북한에다가. 30억. 30억. 초기 사찰 비용.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해라. 정상회담을.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의미죠? 뭐 월드컵 유치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숟가락을 다 얹고 있어. 스위스. 끼워줘. 예. 스위스 뭐 중립국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공부했잖아. 스웨덴, 그러니까 스위스. 스웨덴 됐어요. 스웨덴에서 됐어. 오라. 예. 아까 스웨덴 오라고 했으니까 예. 스위스가 먼저 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스웨덴도 오라. 몽골에서도 우리한테 몽골도 오라. 그랬어요? 몽골 했어요. 몽골은 뭡니까? 몽골은 한 뭐. 번씩 다 하면 되겠다. 징기스칸을 위해서? 네. 그리고 정들겠네. 제주도에서도 원희룡이 네. 오라. 뭐 이렇게. 심지어 또 공해상, 네. 공해 선박에서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례가 있죠, 그건. 네. 배사는 전례가. 고르바초프 그리고 때문에. 미국에서도 하자. 뭐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자, 상황이. 우리 그러면 뭐 반 재미로 어디서 북미 정상회담 열릴지 한번 맞춰볼까요? 판문점, 전 평양. 저도 평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 네. 아, 평양이 너무 식상해. 너무 많이 갔잖아. 식상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간 적은 없잖아요. 전직 대통령으로 카터나 카터? 뭐 클린턴이 클린턴도 갔었는데 맞죠. 그거 우리나라 대통령 가고 평양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김정은이 나와야지. 그래야 뭔가 이슈가 그런가? 되지. 박지희 아나운서는. 그러면 제주도? 저는 아니요. 미국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죠. 저 그러니까. 바꾸겠습니다. 인천. 그죠. 저도 바꾸겠습니다. 부산 사하 다대포항 앞에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진다는 모른 데에서 네, 아니, 저는 전쟁의 괜찮은데 위기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 드린 말씀 이어서 지금 부위원님께서 이러면은 제 발언도 지금 진위를 오해받습니다. 지금 이건 안 돼요, 진짜. 아, 그러면 제가 네. 분위기를 좀 안 중화시켜 돼요. 드릴게요. 네. 저는 인천 부평. 저는 그럼 홍콩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 사는 게 제일 좋죠. 안동? 아니, 제주도에 사는 게 제일 좋겠지. 평화의 댐은 뭐야? 제주도. 근데, 글쎄요, 뭐, 제주도나 뭐, 판문점이나, 한반도에 사는 게 제일 좋고, 평양보다는. 근데 뭐, 그건 뭐, 얘기하겠지 뭐. 괌이 갑자기 괌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야? 괌? 어. 괌? 투어이브 통해서 근데- 가나요? 아니, 김정은이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아니, 이번에는 김정은이 뭐, 와야 되지 뭐. 한 번도 안 나왔거든, 밖으로. 아니, 김정은이 정권 잡은 이후에 비행기를 안 탔으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 비행기 안 타죠, 중국가가. 스위스 가라. 옛날 이 공부했던 것도 둘러보고. 예전부터 김정일도 중국 갈 때 무조건 철도만 이용했었던 테러 위험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는 못 타죠. 무서워. 아니요, 김정은 많이 탔어요. 유학생 주식. 김정은은 이제 갔었는데 김정일이. 아니, 그러니까 집권 후에. 어쨌든 뭐 저는 현직 대통령이 가는 의미가 있으니 저는 여전히 평양을.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정말 이제 자기 정권을 확실히 잡았다는 자신감이지. 정적들 다 제거했잖아. 뭐 이복형도 죽이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장성택. 자리를 비워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것도 있네요. 예전에 그런 뭐 정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북한의 집권자가 그 주석궁을 비우면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야, 이번에도 어디 가는지 다 아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뭐 5월 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빨라도 한 뭐 2주나 뒤에나 일어날 텐데 그러면은 뭐 지금 한 얼마 남았나요? 2달 남았나요? 네, 2달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특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화가 진전됐으니까 제재를 풀어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 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할 거야. 네. 다만 모여가지고 원샷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샷으로 끝내기 전에 모여가지고 회담을 자꾸 사전 회담을 하면서 가서 뭔 얘기를 할 건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김여정이 뭐 대미 특사로 간다는데 저 워싱턴을 갈 수도 있다. 김여정이 갔다 와서 이제 실무회담. 지금은 네. 김여정은 실무회담이 아니니까 실무회담이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급격한 어쨌든 뭐 평화가 찾아오고 있는데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보수 일각에서는 당장 통일 반대라는 프레임을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화를 정착하는 단계지 뭐 당장 뭐 베를린 장벽 깨고 통일하자는 게 아니니까 아니, 당장 통일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아니, 뭐- 일단 정리가 돼야지 무슨 통일입니까 지금. 보수 정당은 멘붕이지 뭐 지금. 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더라고요. 멘붕 상태. 박지원 대표가 그 홍합회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면서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이 굉장히 지금 멘붕에 빠진 상황인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드디어 설치가 됐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좀 위원장이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훌륭한 정상회담이 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하고 평화당? 원내 교섭단체 꾸리기로 했죠. 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어떻게 바뀌냐면 범진보 대 범보수로 바뀝니다. 음. 딱 아 그렇겠네. 둘씩. 네, 딱
범진보대 셋둘? 범보수로 바뀌는데 민중당도 있죠. 지금 숫자가 범보수가 약간 높아요. 약간 아, 많아. 그런가요? 네, 많아요. 오. 많은데 위장으로 간 애들이 있잖아. 밤이다 이상도 그렇죠. 예, 세 명 있잖아요. 예, 예. 그 세 명을 여기로 치면 대변인도 있어. 여기로 치면 다이다이야. 똑같아요. 다이다이야. 평화당 대변인인데 당적이 밤이당이야. 애매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평화나 전쟁이냐 요거 프레임이 나눠도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 가능하다. 평화냐 전쟁이냐. 이거 예전에 누가 한번 쓰지 않았나요? 이거 예전 민주당이 늘 하던 네. 거였어요. 또 BBC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대화로 이제 핵전쟁의 위협이 감소가 되면 문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노려볼 만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대가 됩니다. 트럼프 받을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트럼프라도 뭐 좀 욕심을 내봤으면 뭐, 좋겠네요. 세 명이 타야죠 같이. 네. 네, 세 명이 뭐 물론 트럼프가 몰빵 받더라도 네.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 시민들이 다 알 겁니다. 더 니고시에이터가 누구였는지를. 아니 저는 트럼프가 받고 받자마자 탄핵당해라. 미국에서. 뭡니까 그럼 이거? 도루묵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의 모르겠고. 입장이. 탄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도로 고도로 민주의식이 높은 맞아요.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추미애가 가면 할 수 있어. 수출합시다. 그때 결국 안 한미 됐잖아요. FTA에 추미애 수출을 넣읍시다. 네. 그럼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네, 제주영농원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맛있죠. 한라봉 광고 보내주셨는데요. 청정구역에 광고한 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덕분에 천혜향, 제가 극찬했던 천혜향 다 팔렸고요. 현재는 한라봉만 여러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라봉도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한라봉은 열매가 크고 과육이 많고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굉장히 강하죠. 이거를 좀 이따 좀 뒀다 먹으니까 더 달아지더라고요. 네이버 또는 네이버 쇼핑에서 제주영농원 여러분 검색하시고요. 제주영농원 스토어팜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핸드폰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0-3077-7540 010-3077-754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로도 주문이 가능한데요. 와이팜 YFARM으로 검색을 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교텔레콤에서도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3월부터 갤럭시 S9 그리고 V30 또 이런 핸드폰도 있어요. 띵크큐? 예약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V30, V30의 아명 같은 건가? 네,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또 누구 미니 증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특가 판매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새학기를 맞아서 범교에서는 아이폰으로 공신폰 만들기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신폰이 뭐예요? 공부의 신. 공부의 신. 아닌가? 아이폰을 공부한다고요? 공신이에요? 곰신이에요? 공. 네. 공부겠네요. 네. 몰라. 맞는 것 같은데? 공부의 신. 이걸 어떻게 공부의 신폰을 만들지? 신기하네. 새학기 맞은 분들 한번 범교텔레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SK 보안 시스템 특별가 판매 중이라고 하고요. 가정용이나 소규모 매장용 또 사무실 등 이 세콤 사용 중이신 고객님들 약정 끝났으면 연락 달라고 합니다. 견적만 받으셔도 문의 주신 분들 추첨해서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야. 또 그리고 인터넷 TV 결합 상품 가입 시에 누구 셋탑박스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있다고 하고요. 3월에는 또 신제품 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일반 저가폰들도 가격이 굉장히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자, 매장 방문은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6번 출구에 있다고 하네요. 자, 연락처는 010-7114-3333 010-7114-3333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신폰 공부의 신폰 맞습니다. 맞아요. 보면은 어떻게 하는 모든 거야? 기능이 있는데 인터넷이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고 카카오톡이 안 되는 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공부만 할 수 있게 만든 폰이라고 합니다. 수감자용이네요. 그래서 공신폰 또는 공시폰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공신은 공무원 시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건 에듀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경석 씨. 괜찮네요. 어쨌든 그런 폰이라고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범교텔레콤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술친구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팟캐스트를 응원하는 술친구에서 공식몰 회원께 술친구를 드리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술친구 아직 먹어보지 않았다면 공식몰에 회원 가입 후에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외에도 이 술친구 공식몰에서 신규 회원 첫 구매
4+2 4개를 사면 2개를 더 주는 이벤트와 함께 대량 구매 시 추가 증정 혜택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술친금 공식 쇼핑몰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화 주문은 1800-6649, 1800-6649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앞서 잠깐 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정치권에 불어닥친 미투 바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녹음 날짜로 오늘이죠. 월요일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프레시안의 성추행 보도를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반박 내용 좀 볼까요? 네, 사실 무근이라고 다 얘기한 거지 뭐. 네, 그렇죠. 사실 무근이라고 조목조목 네, 반박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이 기자한테 법적 조치를 같이 취했다고. 저는 하죠? 오늘 이제 월요일 오전에 이걸 직접 봤습니다. 예. 이 유튜브를 네. 통해서 봤는데 네. 일단 시간. 음. 일단 그 폭로자가 말했던 그 신문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그 시간이 네네. 네. 바뀐다 계속. 총 4번의 그 보도가 있었는데 계속 번복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날짜도 번복이 된다. 그리고 또 장소를 번복한 건 아니고 번복했어요. 장소도 호텔 룸이냐, 그렇죠. 뭐 카페냐, 그거는, 뭐 이런 거. 한 호텔 내에서 어디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번복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지목된 그 시간에는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었다. 예. 그리고 또 당시에 진선미 의원이 이제 변호인이었는데 진선미 의원과 함께 있는 사진이 찍혔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 후에 명진 스님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났다라고 하는 점을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여기에 대해 또 재반박이 나왔죠. 그러니까 2시에서 5시 사이 알리바이를 공개한 거죠. 네. 도저히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호텔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 A라는 여성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산에 가서 자기 친구들을 만났다. 이건 저녁에. 그러면은 이제 2시에서 5시 사이 만나야 이제 되는 거니까. 2시, 5시 사이 공개적인 기록. 그러니까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보면 요즘 정보가 언제 어디서 다 나오니까. 사진 찍힌 네. 시간이 다 찍혀 있죠.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오늘 프레시안에서 재차 반박문 당시에 정봉주를 수행했다고 하는 미건스 전 카페직이죠. 네. 민국파 닉네임이 나왔죠. 네. 유명한 분이죠.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하고도 친분이 아주 약간 있는 친분입니까? 아는 사이. 알겠습니다. 지인이라고. 지인? 그냥 아는 사이 왔다 갔다 아는 사이. 네. 근데 민국파가 한 23일 날 자기가 수행을 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러니까 정봉주가 기자회견에서 2시에서 5시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1시에서 2시 사이쯤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바꿨어. 또 어쨌든 바꾼 거지만 어쨌든 정봉주가 알리바이를 1시 2시 못 되면 또 골치 아파지는. 직접 수행한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네. 그 1시 2시가 또. 네. 그런데 네. 또 알리바이가 바로 나왔습니다. 30분 만에. 네. 보면은요. 한겨레 신문 기사예요. 네. 이 한겨레 신문사도 이번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묘하게 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은요. 그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서교동,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의 녹음실에서 낙곰수 녹음을 했다. 예.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프레시안에서 했던 말이 또 반박을 당한 거거든요. 반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네. 기사도 기사지만 당시 낙검수 녹음본을 뭐 보면은 김 PD가 얘기를 해요. 이 방송은 김용민 PD가 23일 낮 12시부터 녹음했다고. 또 깨지는 거야. 그 1시간 녹음하고 또 마포에서 또 여의도까지 어떻게 가. 또 깨진 건데 아마 글쎄요. 미국파의 주장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전에 정봉주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23일 새벽에 낙곰수를 녹음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네. 아마 그게 아마 낙곰수 카페 봉도사 카페에 아마 있었을 거야. 그걸 보고 민국파가 1시 2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빈 시간을 네. 일부러. 근데 어쨌든 민국파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낙곰수 녹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통째로 지금 없어지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은 프레시안 넘어갔어요. 프레시안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프레시안은 좆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또 프레시안 대표 등 고위층에서는 굉장히 여유만만하다고 합니다. 뭔가를 또 쥐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블러핑일 수도 있고. 네. 그거 저 지금 기사를 쓴 서리 기자하고 네. 네.
A씨. 피해자 A씨. 또 그 친구들. 네. 다 동문들이거든, 친구들이거든? 네. 같은 대학. 그러면 이건, 언론 윤리에도 어긋나는 짓이지. 네. 친구한테, 야, 우리 이렇게. 이거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아니, 친구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있는 일을 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정확하게 보도했다면. 보통 그런 거는 네. 다른 기자한테 토스해요. 이거 뭐, 중립을 위반하는 재판할 때도 거구나. 똑같은 거야. 재판할 때 뭐 자기 친구, 판사가 와서 합니까?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은 기자가 한 명밖에 없어? 하거든. 근데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맨 처음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거 자기 시간을 다 공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피해자하고 프레시안 쪽에서 알리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거든.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니, 알리바이가 중요하지. 알리바이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지.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무슨. 아니 본인들이 날짜를 명시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나는 그때 다른 거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아니, 말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 최초 보도에서 날짜, 장소, 시간까지 또 현장의 어떤 상황,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있다. 와, 이거 정봉주 전 의원 큰일 났구나.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네.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볼 때 실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격을 받으면 그 부분은 기사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어차피 있었던 일이니까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봉준이 화요일입니다. 13일이죠. 화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보도나 정정 보도가 없으면은 중앙지검에 나가겠다 했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브레시안 저녁에 기자. 글 올렸습니다. 검찰로 그러니까. 갈 거라고. 네. 그래서 뭐 브레시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이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하지만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파렴치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또 한 명이 또 여러 명이 나올 거예요. 2차, 3차 피해자가. 그가 나오지 않는 이상 브레시안은 박살났다고 그러면 보고 또 아까 제가 모두에 이거 미투도 아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안고 키스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안 했잖아. 하여튼 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부남 정치인이 여대생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도덕성으로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장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지켜봅시다. 이건 어쨌든 어떻게 뭐 서울시장 출마는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고 네. 그러고 15일에 민주당 복당 심사도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복당 심사 자체도 좀 굉장히 험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받아줘야지. 그런가요? 마타도 당한 거잖아. 프레시안에서 또 다시 재반박을 뭘 할지. 그렇죠. 그거 보고 네. 또 결정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복당 이것 때문에 또 박수현 전 대변인도 민주당에서 네. 이거 심사하는데 아직 결론은 내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출마를 하지 말아라라고 네. 또 권유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권유를 했다 그러더라고. 네. 결론은 내지 않고. 네. 결론은 내지 않고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한가요?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충남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저쪽에서 이걸 계속 이용할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이 2016년 총선 즈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시의원하고 김모 시의원하고. 네.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전혀 그 같은 뭐 민주당 당원으로 쓰는 거고 소위 말하는 사기 때쯤에 2016년 총선 이야기했어.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 여성이 공천을 받은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전부터 사귀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내연녀 이혼 안 했으니까 늘 꽂은 자기 거죠. 내연녀를 꽂은 거잖아. 만약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 총선 중에 만났다고 한 거잖아요. 저는 이 상대방 그러니까 이 선거에 박수현 대변인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 치고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히 이거 갖고 걸고 늘어질 거고 그 전에 이인재 나오나? 이제 나온다 얘기하더라고. 그 전에 지금 전처하고 폭로한 남자 있잖아요. 네. 오씨. 그 사람이 박수현 대변인이 말한 2016년 총선 전에 사귀었다고 하는 증거 자료를 또 내면서 또 폭로전 나갈 겁니다. 이때요? 폭로 두고 보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차피 지금 막바지야. 끝났어. 여기도 뭐 완전히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또 이 아내 전처가 모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비례대표 의원 네. 그분하고 어떤 여성하고 시장에서 머리채 잡고 싸웠다 그랬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여성은 또 박수현 대변인의 또 다른 불륜녀라고 주장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본인 주장이지.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만약에 정말 싸웠으면 경찰 출동 기록이 남아 있어요. 누군가 만약에 진짜로 봐서 했다면 그렇다면 진짜라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저러한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저쪽에서 계속 폭로도 나올 거라고. 그럼 자한당에서 이걸 계속 이용하겠죠. 네. 그럼 선거 어떻게 됩니까? 충남 선거는 전체가- 전쟁이에요. 충남 전체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도 고심 끝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자 예를 들면 그 박수현 대변인의 말이 맞다고 치십시다. 2016년 총선 때 만났다고 치자고 그 여성을. 근데 이혼은 또 뒤에 이혼은 뒤에 했지만 뭐 이혼해달라니까 뭐 와이프가 안 해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그 여성하고 비례대표 그 여성하고 2016년 총선 전부터 소문이 돌았다고. 그러면은 그 소문이 돈 사람하고 왜 사귀냐고. 나 같으면 안 사귄다. 그렇게 나쁜 소문이 돌았는데 일부러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를 할 거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사귀었잖아. 음. 그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당에서도 알 테고 이거를 전처나 이번에 폭로한 그 양반도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별 난리를 칠 거. 지금도 증거 모으고 있을 거라고. 그렇겠죠. 이게 계속 앞으로 선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흙탕물이 가면 이인재만 하하 웃겠지요. 안 그럴까요? 사진 사퇴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혐의가 있으면 본인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니, 나는 박수현 대변인이 억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박수현 대변인은 지금이 아니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박수현 대변인이 나가는 순간 안희정하고 엮거든. 100%였겠죠. 안희정의 절친 엮고 나서 이거까지 덮어가지고 이거 뭐 사실상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선거는. 이게 쑥 가면 이건 천안까지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뭐 민주당을 욕하는 사람 지금 많겠습니다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박수현 전 대변인도 그렇고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의원직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추행이라는 주장에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의원직은 내려놨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죠. 왜 뭐한 짓이야 이런 이게. 선택을 이거 했을까요? 한석이죠. 아까워 죽을 판국에. 이 뉴스타파 보도 직후에 바로 이렇게 사퇴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렇게 내가 진짜 같잖아, 진짜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제 사퇴를 했는데 저는 진짜로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게 당이 지금 한석이 중요한 거고 지금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또 남아 있고요. 우리 당도 현역 의원 출마자도 대기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그 지역구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본인이 난 이런 거 더러운 거 하나 묻었다고 무조건 사퇴합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공인의 자세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맞죠. 그것도 당에서 만류를 했으면은 네, 재고를 해달라고. 본인도 이 정도는 양해해 줘야 되지.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만류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 아까 이것도 미투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그것도 야인 시절에 국회의원이었으면 미투가 될 수 있겠지. 아, 그렇죠. 야인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노래방에서 이 여성 주장은 그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부르치고 키스다 이거도? 키스. 안 했잖아 결국. 벽으로 밀치고 키스를 했다. 집에 와보니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 그래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거 그러니까 본인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네. 자기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했고. 절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의원직 유지하면서 해도 되잖아. 굳이 의원직을 날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 이 뽑아준 동대문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동대문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그래요? 원래 홍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민병두가 처음으로 이겼었던 곳인데. 근데 거기가 사실 험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찌어찌 이상하게 돼가지고 홍준표 당시 의원의 어떤 또 서민적인 이미지가 먹혀가지고 그 선거가 그렇게 된 거지. 험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동대문. 그거 쉽진 않고 갖고 있는 거를 물론. 가만히 있어. 물론 뭐 사퇴하는 게 옳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송파을이 지금 비었잖아요. 네. 송파을이 비었는데 여기에 자한당에서는 배현진, 밤이당 박종진, 박종진. 자 그래서 방송 언론인들이 출동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민주당의 고민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또 한정원 청와대 행정관이죠. 그거 왜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 한정은 싫어요? 아닙니다. 네. 싫어하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왜 그래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싫다. 그 이름이 네, 말하더라. 그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데 네. 제가 또 어떤 유력한 분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네. 그 한정원 씨 뭐 전 모릅니다.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여자예요, 여기자예요. 아, 여자예요? SBS 여기자겠다 이제 청와대로 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또 출마한다라고 하는 그런 찌라시가 돌자 네. 유력한 분들이 자가 발전이다. 라고 자기가 그냥, 찌라시를 예.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네. 한마디로 라는 일축했던 얘기를- 적이 예. 있습니다. 찌라시잖아요. 예, 최근에. 네. 그래 어쨌든 자 고민정 한정원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 카드는 저 반대입니다. 좋지 않다. 이거는 언론들한테 좋게 그러니까. 하나 던지는 거야. 야, 그럼요. 언론들 앵커끼리 막 붙어. 뭐야 이게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명강이지 이게. 그리고 송기호 최재성 변호사.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최재성 의원이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자, 밝혀두고 찌라시. 찌라시. 최재성 의원이 나갈 마음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재밌어. 나갈 마음 있었는데 뭐 배현진? 그만 나가. 왜냐면 손수조. 왜냐면 자 최재성 지금 만약에 자한당에는 아직 거물급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오세훈이라든가 저 또 누구야 얼굴 잘 홍정욱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몇 명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선거에 안 나옵니다. 왜냐 이번 판은 무조건 지기 때문에 안 나와. 네. 근데 다음에 또 보궐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번에 뭐 미투 이런 걸로 확 네. 넘어가가지고 조금 괜찮을까 싶으면 그때 나올 거거든. 그때 그러면 민주당에 대항마가 있냐? 거물에 맞설 대항마. 네. 민주당이 지금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럼 나는 그때 나가겠다. 세게 붙겠다. 당을 위해. 이거 배현진인데 뭐 배현진 정도면 뭐 이렇게 다른 송교가 나가도 된다. 이런 찌라시가 돌아요. 근데 예. 확실하게 이기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상대방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돼 뭐 그런 게 있나요? 당선되면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뭐 송교 씨도 여기서 송교 변호사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예. 저는 그래 최성이 그런 찌라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죠. 하나 빵꾸 났잖아요. 어디야? 어디요? 동대문이. 네네. 아이. 왜? 아니 그만둬. 교통 정리를 최재성 의원 전 의원이 동대문 동대문으로 갈 수도 있다, 이 가고 말이지. 아니 민병도 의원 그만둔 자리를요? 근데 이거 어. 지금 회기인가요? 회기 중에 국회의원 그만두려면은 뭐 예. 자기가 사표 낸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예. 국회의장이 오케이 해야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국회의장이 오케이 안 해줍니다. 그래요? 예, 이거 빵꾸 안 날 거요? 좀 빵꾸 난다고 봅니다. 저는 안 난다 한 표.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게 되면 뭐 재선이 갈 수도 있지 않겠냐. 내 생각이에요. 동대문을 찌라시라는 거. 제가 볼 때 한정원 기자하고 친합니까? 한정원? 네. 한정원 친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내가 한정원 나가라 말 안 그래, 했어. 그게 송교 뭐야. 나가라 그랬어. 아니 송교 변호사님도 굉장히 표밭을 오래 갈았죠. 계속. 지역위원장으로서 뭐 오래 하셨던 걸 알고. 저 어쨌든 언론인이니까 뭐 언론인 보낸다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정말 절대 반대입니다. 한정원이 친한다 그러면 한정원이 이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안 친합니다. 한두번 본 사이입니다. 어디서요? 왔다 갔다 하다가. 한두번 어디서 본지를 알고 계시는군요. 렉싱턴 호텔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렉싱턴 호텔 내가 그 뭐야 저기 지하에 사우나 자주 가거든. 사우나만? 네, 사우나만 가요. 사우나 가는데 사우나만 가지 어디 가요? 그 어디가? 사우나만 가는데 사우나 갈 때 1층에 커피숍을 지나요 항상 이렇게. 근데 굉장히 조그마해 커피숍이. 어디지 아세요? 거기? 알아요. 다른 호텔처럼 넓은 커피숍이 아니야. 요즘에 이미 리모델링 한 거라면서 요즘에는. 아니 리모델링 매번 해. 이름도 매번 바뀌고 렉싱턴이었다가 켄싱턴이었다가 그래. 씨막 뭐. 그렇지.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좁은 장소에서 그게 가능한가 싶다 이거지. 뭐 갑자기 한정원 기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정봉주 오늘 왜 이래?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뭐 어쨌든 정리하자면 그런 교통 정리가 있다라는 건 네. 찌라시였다. 찌라시였어요. 네, 찌라시였다라는 거고 네, 찌라시 필승 카드로 무조건 정도. 나가야 됩니다. 네. 무조건 선거는 무조건 필승 카드로. 찌라시가 재밌어요. 그럼요. 욕 먹을라나?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는 와중에 민주당 지방선거 얘기까지 조금 뭐 계속 저희가 나오고 있네요. 네네. 계속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광고 듣고 와서 합시다. 네, 광고 듣고 와서 그럼 계속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포 세레나데에서 광고를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봄이 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로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00일이나 뭐 1주년,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각종 기념일에 대해서도 멋진 추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까지 모두 마포 세레나데 찾아주시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죠. 마포 세레나데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 한번 표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도 여기 갔던 적 있지 않나요? 아직 못 갔습니다. 아, 아직 못 갔어요? 네. 여자친구랑 못 갔어? 뭐 가겠습니다 곧. 존재합니까 지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아니 느낌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만간 정리한다. 아니 이런 낭설 이런 네. 찌라시에 그런 것도 나옵니까? 어쨌든 네. 낭설입니까? 낭보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두 개의 단어의 뜻은 모르겠고 어쨌든 곧 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에게는 특별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 세레나데 홍콩 분점 만들면 한번 갔다 오세요. 홍콩 네, 세레나데. 그러면은 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기회에 홍콩 여행도 하고 좋네요. 네. 그리고 다음 광고 디아페에서 비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는 비누죠. 이걸로 세수를 했는데 메이크업 샵 선생님이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고 진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내가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비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정구역을 듣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페 비누가 가족의 피부 트러블 때문에 직접 좀 제작을 해서 가족들에게 쓰게 하려고 시작을 한 비누라고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12년 동안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온 비누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가족이 사용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가족분들 중에 한의사가 있대요. 그래서 12년 동안 비누를 제조하면서 자문을 받고 또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품질을 높이면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디아페 비누가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을 해서 뭐 습진이나 피부 각질, 모낭충이나 여드름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디아페 비누를 사용해서 샤워를 하면 마치 유황 온천에 다녀온 것처럼 아주 피부가 보들보들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아까워가지고 얼굴에만 썼는데 몸에도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이버 검색창에 디아페 비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대한건축거래소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직접 또 방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사장님도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건축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계획 중이거나 건축이 필요하신 분들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축사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단독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협소주택 또 상가 펜션 이렇게 기타 모든 용도의 건축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하면 대한건축거래소 검색을 해보시고요. 홈페이지는 www.대건소.com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지난 11일에 부산시장 불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직분에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민병도 의원의 사태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많이 미쳤죠. 지금 한석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오거돈 후보로. 그렇죠. 오창석 같은 옷인데 김영춘 지지했나 보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출마했을 때도 느꼈지만 오륙도 연구소도 활동 많이 하고 부산 시당위원장 하면서 정말 부산 전 지역에 대한 공약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서 만들고 나눠주고 정말 준비돼 그 당시에도 전 부산시장 후보급으로 정말 많이 준비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출마하시길 바랬습니다. 김영춘 장관이 오창석 당시 후보를 아꼈나 보네요. 이렇게 강분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나도 좀 해바라기? 실세 하나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있었던 거야? 해바라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산 진갑을 버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이제 만약에 보궐에 나면은 당선될 사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장감은 제 생각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김영춘 장관이 훨씬 더 좋아 보였다. 그래서 김영춘 장관 보좌관들한테 카톡으로 너무 오늘 슬프다고 카톡 다 보냈습니다. 오거돈 후보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간본다고 느끼나요? 출마 선언 너무 늦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러나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부산을 바꾸고 아니 지금은 뭐 5돈밖에 없지 뭐. 네, 정경진 그러면은 시장, 그 정경진 정전부 시장 예비 경선 하잖아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너무 그래도 차이 나죠. 예비 경선 해야 하니까. 그럼 부산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하고 다 나옵니까? 지금 다 나올 가능성이 높죠. 봐야죠. 지금은 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 나오면은 민주당이 유리하죠. 그렇죠. 네. 하태경 의원이 아주 멋진 말을 자한당에 부산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누가요? 하태경 의원이 자한당에 본인들이 말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바른미래에서 나온다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 출신이에요. 누구예요? 뭐 있어요. 이해성? 참여정부 출신인데 그럼 몰라. 과연 보수표를 뺏어갈지 이 사람이. 네. 응? 진보 쪽 표를 뺏어갈지. 아, 근데 바른미래로 나오는데 진보표가 갈까요? 아니 근데 본인의 개인기로. 그 정도의 분이신가 보네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뭐 그래 할지. 이게 방송 내는 거예요? 이해성도 나가는 거 방송? 이름? 어때요? 이번 원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지역위원장이었고 지난번에 영도 중구가 합구가 되면서 지역위원장이 날아갔을 때 김비호 위원장이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되고 이해성 전 지역위원장은 정치 은퇴를 한다고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른미래당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금 교통 정리가 되고 있는데 좀 아쉽죠? 우리 당이었는데. 그리고 MBC 출신입니다. 부산 MBC요? 뭐 하여튼 그래도 본인이 개인으로 한다 그래도 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거는 어차피 구도 싸움이가 하니까 뭐 나오는 게 민주당에는 그다음 도움 될 것 같아요. 모든 정당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화당도 나오고 정의당도 나오고 부산에서요? 민중당도 나오고 무소속도 나오실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공화당도 나오고 공화당 있나 지금? 허경영. 네. 이번에 영부인 그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죠. 네. 어쨌든 뭐 좀 섭섭하지만 출마하는 건 당에 도움이 된다. 이분 네. 저한테 그 지지 연설도 하러 오셨었는데 이해성 전 지역위원장이. 친한 분인가 보네요. 아니요, 그때는 다 돌아는 거였어요. 선거 때는 무조건.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좀 이 세판이 짜여지게 될 것 같은 게 이계호 의원이 지금 이분이 지지율 1위였죠. 예. 이계호 의원이 불출마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에서 계속 나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의석수 유지를 위해서. 이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에 대한 게 굉장히 부담이 갔죠. 1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또 1번을 해야 국회의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기 국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린다면 김경수나 박남춘 정도. 네. 박남춘 인천이죠? 정도, 인천에 네. 그 정도만 아마 당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현역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전남지사는 누가 후보군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근데 뭐 전남이 걱정할 거 있나요? 아 그래요? 전남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나와도.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해요. 신정훈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김영록 노관유 시장, 장관, 네. 네.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뭐 후보군이 여전히 많으니.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네, 또 좋은 분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은 어떻게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유종복이가 요새 막 난리 치고 다니던데? 아유, 뭐 해봐도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인천에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인천 K리그 1 홈 개막전 갔는데 개회사하고 뭐 하는데 뭐 야유가 뭐 그냥 그래요? 끝없더라고요. 예, 물론 그게 시장한테. 인천 그 축구단에 대한 야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종복 현 시장이 젊은 층에게 인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보러 온 분들은 대부분 또 젊은 유권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근데 뭐 또 강화 네. 뭐 어디야 옹진, 뭐 거기 안상수. 아까 이쪽은 딱 제가 말하는 그건 뭐 지역이 좀 그렇고 하여튼 노령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은 그래도 유정복 아니에요? 네, 중구, 동구라든지. 그런데 최근에 청라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됐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또 노령 인구가 또 이제 결집해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송영길 당시 시장이 낙선했잖아요. 예. 무난히 수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걸 보면은 인천은 그때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달라집니다.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냥 스윙 보팅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미투다 뭐다 해가지고 젊은 유권자들, 진보성의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정치 혐오가 좀 다시 또 네. 불어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집 삼성에서 다 공작하는 거라는 뭐 그런 찌라시도 있잖아요. 삼성을 건드린 자 날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찌라시입니다. 그래서
4월에 한 명, 네. 5월에 한 명 이런 식으로 또 뭐. 리스트가 있다. 예. 나 이재용 구속시켜야 된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래. 그러시잖아요. 아니 이 작가님도. 너나 나나 삼성 우리는 레이더에 뭐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 예, 없어요. 위협적이지 않아. 위협적이지 않아요. 네, 형 전혀. 출마 선언하는 날 1시간 전에 미투 운동으로 옵니다. 우리는 뭐 전혀 우리가 뭐 좆된다고 해서 진보 진영이 뭐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괜찮아요. 전혀. 귀찮은 사람 날아갈 수 예. 있어요. 정리. 예, 근데 4월, 5월 하나씩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찌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찌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투 운동이 사실 뭐 어떻게 뭐 어디서 나온 거든 정치권 전체를 지금 어수선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지자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말이죠. 왜 자꾸 진보 진영에만 터지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게 자유한국당 이완영이 터졌잖아. 계속 나오지 근데 않을까요? 하나는 아무도 안 써져. 아무도 뭐 그런 거 아니야? 에이구 뭐 그렇네. 저 새끼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인가요? 또 그 그렇지. 한 건 보니까 그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0년 전이더라고요. 예. 물론 구체적으로 정황을 묘사하긴 했지만 이게 또 밝히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거 똑같이 뭐 정봉주도 7년 전이고, 그렇네요. 민병주도 10년 전이고 뭐. 네. 20년 전. 그것도 민병두 정봉주는 그래도 뭐 키스하려다가 실패한 거지만 그건 강간이잖아. 20년 전이지만. 그렇죠. 강간이죠. 네. 강간. 그러니까 그 이완영 말고 또 있어. 누구요? 하나는 전직 의원인데 구속됐죠. 강간죄로. 이만우? 이미 네. 구속이 됐어요. 이미 구속됐어. 예. 왜냐면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네 구속됐죠. 그러니까 정봉주도 전직 의원이잖아. 똑같은 전직 약간 의원인데. 기대감이 네.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그 것 사람들에 같아. 대해서. 아니면 현재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지 여부가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철저한 검증을 그래서 더 한다라고 좋은 생각. 사람을 뽑아야죠.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꼭 투표하시고 네. 꼭 민주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그럼 이거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도 물어봐요. 야 민주당 문재인 정권 뭐 깨끗한 줄 알았더니 뭐 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뭐 너네가 다른 게 뭐 있어? 몇 명 안 돼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진 깨끗하다. 나 깨끗해요. 뭐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안희정 말고 또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희정 거는 얘기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네. 자,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해서 간음당했다라고 고소했잖아요. 위계 위력 위력. 네. 근데 지금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찰 조사 받으면서 위계 위력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위계 위력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좋아서 했다는 거. 그렇지. 이게 위계도 이게 어차피 그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라면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만 이제 형사처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위계도 없고 위력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범죄가 될 수 없죠. 아니, 그래서 폭행하고 협박이 없었다는 것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계나 위력이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진실 게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양측이 말이 다르니까 네. 검찰이나 또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증거 싸움이죠. 그렇습니다. 증거 싸움인데 검찰이 지금 CCTV 뭐 다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다는데 CCTV에 뭔 증거가 나올까요? 이거는 뭐 나왔다고 하는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김지은 씨가 이야기했던 그날 네. 그 오피스텔에 순차적으로 들어갔다. 그래. 그거죠. 예. 그게 들어갔다 무슨 나왔다. 위계랑 증거가 됩니까? 안 돼. 그렇죠. 예를 들면 강제로 싫어하는데 일부러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든 그게 찍혔다든가. 네. 하고 머뭇머뭇거리는데 데리고 가든 그게 찍혔다면 증거가 되지만 제가 욕먹을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결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의에 의해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피스텔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 그리고 그 후에 또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정말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거 봐라. 예. 이렇게 들어왔다 나간 건데 이게 무슨 위력이 있다는 증거냐. 예. 위력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그럼 CCTV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면은 다른 건 증거이냐? 다른 건 성폭행 사건 특성상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혹은 이 김지은 씨가 그 위계에 의해서 간음을 당하고 난 뒤에 주변 동료들한테 나 이런 일 당했어라고 했던 증언 그런 건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 전 지사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또 증거 나름대로 이 얘기했다 그랬거든. 그럼 안 지사도 자기가 유리한 문자 증거를 갖고 있을 확률도 있다. 있죠. 그러면 네. 이 싸움은 이게 이제 증거 싸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이제 다시 정치 못 합니다. 그건 네. 그대로 그렇죠. 네. 여론 재판 받았고 개새끼 됐어. 그건 그대로 아웃이야. 다만 안 전 지사 이런 이유는 빵에는 못 가겠다는 거거든. 네. 이건 다른 거예요. 빵 억울하다. 가는 거랑 이거는 뭐 여론 재판이 완전 다른 거잖아.
일단 그러니까, 저도 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비난에 동조하고요. 예. 안희정 전 지사가 국민들의 어떤 신뢰나 믿음을 저버렸다는 점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와 별개로 이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판단,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인 그 평판의 변화와 별개로 이게 정말 범죄냐? 그럼. 그리고 또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냐? 네. 이거는 완전 다른 다르죠. 문제입니다. 유죄는 그리고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것도 역시 욕먹을 만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요,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성범죄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죠.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면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봐라, 저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걸 보고 그렇네,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수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증거를 수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임무가 검사한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가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일단 유죄 추정으로 하고 잘못했겠지.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고소했겠지. 자, 그렇다면 너 저 사람한테 고소당했는데 너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네가 한번 밝혀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입증하라 그래갖고 지금 정봉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 아니에요. 나 날짜 보시게 되는 거잖아. 네. 그 선배 말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덕적 차원의 단죄랑 법적 차원은 다른 거다. 그래서 지금 또 두 번째 피해자가 있잖아요. 두 번째 피해자가 그분이 첫 번째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합시다. 곧 고소한답니다.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7에서 8차례 정도 당했다. 근데 저는 그분도 증거가 있긴 어렵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미궁에 빠지면서 재판으로 굉장히 싸울 그런 확률이 높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그 여성이 이제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또 하잖아요. 네. 검찰이. 그 다음에 또 안전지사를 또 불러야 돼. 대지신문. 이 사건에 대해서. 되진 않을 거예요. 또 불러야 돼.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대질은 그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은 진행 안 하게 그러니까 되겠죠. 안 할 게 없고. 그래 또 부르면 또 스포트라이트 받는다고. 또 앞에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야. 6월 선거까지 계속 안희정이 계속 조사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포되면 체포된다고 아니면 재판 받는다고 계속 떠들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악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아까 또 얘기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이 선거에 나간다. 그럼 또 연결이 그걸로 엮어가지고 또 지랄할 거라고. 그래서 많이 아쉬운 네.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성범죄 관련해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을 하면서 겪은 경험이고요. 이게 남녀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여자가 피해를 입고 황당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시향의 박현정 대표 기억하시죠? 네. 이 박현정 전 대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인 박현정 당시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서울시장 직원인 남성들이 고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적이 없다. 무고로 밝혀졌죠. 무고다라고 해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난 적이 있거든요. 남녀 여성의 인권을 저버리고 남성의 인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남녀 관계없이 누구든 억울한 상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희정 건 이거 하면서 JTBC 생방 가서 야 씨발 감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감옥? 감옥이 빵이라고 그랬어요? 빵이라고 계속 빵자만 생각나는 거야. 아우 미쳐. 평소에 그 말만 써서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어제 이제 그 TV조선에 일이 있어 갔습니다. 방송하러 갔는데 보니까 그 대기실에 작년 4분기 방송 언어 그 점검 실태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겸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무 재밌어. 이번에는 최초로 그 잘못된 말을 한 사람의 실명까지 붙인 거예요. 재밌더라고. 지훈이 형 계속 나와. 박지훈 계속 나올 걸. 일본말 잘 쓸 거고. 자, 다양하게 굉장히 얇았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극이도 많아.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수다맨들 열리가네요. 네.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 팟캐스트에서 진출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가? 네, 그래서 오늘 청정구역 87회 방송 1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와서 방송 분위기가 좀 평소와는 다르게 무거웠던 부분도 있는데 2부에서는 저희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곽현아 씨를 모시고 저희가 좀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거 원래 곽현아 씨는요. 네. 이 새끼가 그때 빵 꾸내는 바람에 이 새끼가 전 아니죠? 네. 네. 저 새끼입니다. 네. 급하게 내가 땜빵 하라고 전화를 했어. 곽현아 씨한테. 친하세요?
아니 왔다 갔다 한두 번 본 사이예요. 아 나랑 친하다가 뭐야? 다 욕을 먹으니까 무조건 한두 번 본 사이라고 해야 돼. 아 그랬는데 그날 일이 있다가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오세요 하니까 오케이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너 그럼 다음 주에 때문이야? 올 필요가 없었네요. 네. 아, 그렇네. 이제 가시나요? 아, 그럼 이제 출연료만 지금 주면 바로 퇴근할래요? 갈게요. 출연료 점호만 받고 가요. 뭐. 방콩. 네. 어쨌든 뭐 아까 전에 김영춘 장관 출마 안 해서 섭섭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본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가 꼭 당선됐으면 좋겠고 그 후보를 위해서 방송으로 열심히 네, 뭐 일하겠습니다. 이참에 갈아타세요 그냥. 여기 뒤통수 그러고 때리기가 싶지는-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2부에서는 우리 곽경아 씨와 함께 재미있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로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네, 오늘은 87회 방송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갈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굉장한 일을 하셨던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뭐 했죠? 김현정 PD님. 네. 섭외. 네.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보니까 게시판에 네네.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훌륭한 분입니다. 네. 예. 뒤에 뭐 얘기 없었나요? 누구 하러 가서? 제가 그 김현정의 뉴스 저도 발음이 안 되네요. 뉴스쇼. 저도 뉴스쇼에 뉴스쇼에 올맞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생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그 청취자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청정구역 잘 들었다. 그런 문자가 와. 막 들어와서 당황했습니다. 김현정 왜 PD가. 당황해? 네, 아니 그 회사에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거거든요. 제가 하자 그래서. 예, 그래서 멋대로. 네, 약간 그 내부에서 난처해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네. 하지만 제가 열심히 방송하니까요. 네, 그래도 뭐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김현정 앵커에게도 네.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또 마음이 편하기 아, 때문에. 또 이런- 개인적으로 뭐 좋아한다 이런 들은 거 오랜만일걸? 네? 누구한테요? 아니 김현정 앵커 개인이 좋다 이런 얘기는 오랜만일 거라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좋다고 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현정 앵커 좋아한다, 존경한다, 보고 싶다 하는 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와. 네, 그럼요.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네. 청정구역은 진행자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는 방송이지만. 저희는 다 욕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이렇게 다를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저도, 때문에. 저 원래 평소에 잘 욕 안 먹는 사람인데, 이거 청정구역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장수하실 진짜.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김현정 앵커 부동의 1위 자리를 김호준한테 뺏겼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라고 전해주시기 달라요. 바랍니다. 그래,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취소하세요. 내가 아침에 갔으면 3위로 밀려날 뻔했어. 전해줘. 진짜요? 그래. 그래서 이제 저녁으로 가신다고. 진짜 정말 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리고 김현정 PD가 굉장히 방송을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예, 또 그만큼 성과도 나고 있고 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탐정 손수 책을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책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았어요. 예. 네. 질투하시는 겁니까? 예. 네? 책으로 질투할 마음 전혀 없고. 네네. 질투하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지난주 방송 아주 멋지게 펑크를 냈던 오창석 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아직 조금 아니, 뭔가 괜찮아요. 맹한데? 미투 터져서 수습하느라고. 아니. 네. 그건 정말 낭설이고. 아니, 뭔가 진짜. 정말 몸이 안 좋았습니다. 뭐 다찌집 비슷한 곳을 갔는데 도대체 뭘 먹어서 탈이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여러 가지 근데 먹어가지고. 몸은 괜찮아요, 이제? 아, 괜찮습니다. 네. 얼굴이 좀 헬스케졌네요. 얼굴은 안 괜찮은데? 좀 헬스케진 뭐. 아니 근데 그럴 수 뭐,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언제 병원을 갔길래 녹음 시간 한 1시간 전에 못 간다고 그게 얘기하는. 아니라 5시 몇 분에 했었는데. 그럼 2시간 전이네. 1시간. 2시간. 일어날 수 있을 줄 뭐 알았어요. 프레시안이야? 자꾸 시간이 바뀌어.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낮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도 못 하고 2시경부터 누워 있었습니다. 아, 서울에 와서 그러면은 네. 아팠던 거예요? 네. 아니 원래 부산부터 아팠어요. 그럴 때 뭐 MC 장원이 그냥 지난주에. 아주 잘하고 갔어요. 네, 방송을 들어봤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재미없는 방송이 나와가지고 반응은 절대 빠지면 안 되겠다 좋았으니까. 그런 예. 생각을 했었죠. 아니, 그리고 뭐,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 대타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그럼. 누구예요, 하더라고요. 많아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남자. 여자일 남녀 가능성이 다. 높지 않을까요? 남녀 다. 네. 여자면 제가 반대. 다 안 될 남자면. 겁니다. 어쨌든. 이따 남자면 뭐, 얼굴 보고 판단. 2부에 각현아 씨 와요. 정말요? 네. 네. 창석이 대탈작 자꾸 이제 한 번씩 써보는 거야, 내가. 네.
안 될 겁니다. 뭐 개그맨들 팟캐스트에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찬성.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 저도 형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야, 네. 우리가 모르고 있어. 우리가 동영이 형이 빠질 수 있어. 정말 최악의 방송이 네. 되겠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네. 그럼 저희가 결국엔 다 하차하게 되는. 어쨌든 상황이 앞으로는 올 수도 빠지지 있어요. 않겠습니다. 네. 야, 정치알바 2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네. 지난 주말에 전해철 의원 북콘서트 또 사회를 보셨다고. 아, 예. 야. 그렇게 힘든 북콘서트 처음이었어요. 페이스북 왜요? 라이브 어땠어요?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욕을 사회자 욕을 그렇게 라이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페이스북 아, 라이브에 진짜? 왜? 아니, 근데 뭐 욕먹는 거 하루 이틀인가? 아니, 왜 힘들었어요? 일단은 이게 우리를 보러 북콘서트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니다 보니까 1부 끝나고 이제 2부가 이제 북콘서트였거든요. 네. 2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앞에 있던 VIP들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마이크 보지도 않아. 진행자가 누군지 보지도 않고 다 빠지고 시작했는데도 전혀 집중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 페이스북 라이브 그 사람은 참 정말 전해철 의원 지지자들 맞나 모르겠어. 예를 댓글을 쓰면 전해철 잘한다 전해철 박수해야지 이동경 욕하고 자빠졌으면 뭐 어떻게 돼? 그냥 이동영 안티들. 그러니까 그 뭐하래 그게. 그 라이브 진행자와 이 로펌만큼 민주적이고 평등한 회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정말. 연결해, 전화. 예. 모두 동료입니다. 우리 그래. 그 루피 그래. 정신에 어긋납니다. 네.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댓글에 거 좋은 아닙니까? 글은 안 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액티어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잘 봤고요. 네, 출근 잘하셨길 바랍니다. 자, 공부 안 하는 고3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충남 사시는 분은 거의 느끼실 테지만 평소 보수적인 성향의 어르신 분들도 우리 희정이 하면서 좋아하시던 사람인데 엄청 충격이 크네요.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번 일 때문에 평소 보수 성향의 충남 어르신들이 민주당을 더 불신하는 계기가 되진 않을지 지방선거 큰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다른 데는 몰라도 충남은 지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요? 예, 예전하고 완전 다릅니다. 어. 예, 밑바닥 정사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충남 도지사에 나갈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충남 도지사도 도지사지만 천안갑 천안갑 지역에도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이 안희정 측근이었기 때문에 포기했거든 출마.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졌어요. 또 천안갑이 우리 쪽에 유리한 그 지역도 아니었어. 다만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롭게 대통령이 뽑히고 이래서 분위기 좋아서 이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천안갑과 충남도지사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지율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첫 번째 책에서 정치인 인터뷰를 안희정 지사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책이 안 나와서 미리 절판이 됐지만 그 어린 친구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함께 일했던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더현이라는 연구소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추스리고 충남도지사는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그 의견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네. 요거는, 본명을 밝히면 그래도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모 씨라고 예. 본인 네. 이름은 밝혀주셨지만, 네, 여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28주의 임산부입니다. 맞벌이로 생활 중에 너무 감사하게 임신을, 30살이면 나보다 한 살 어려. 예, 축하드립니다. 엄마 많아요, 그 나이에. 그럼. 싫어. 학교도 가는데. 너도 조금만 네. 타이밍 잘못 놓쳤으면 네. 네, 결혼했을 수도 알겠습니다. 어떤 타이밍을 말하는 거죠? 있죠. 새끼 발가락이 흔드시는 타이밍. 네, 맞벌이로 생활 중에 너무 감사하게 임신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 유산이 될 뻔하면서 뜻하지 않게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쉬면서 부업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재택알바를 알아보던 중 블로그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헬로우 드림이라는 재택 타이핑 알바를 알게 됐습니다. 각자의 블로그에 광고를 대행하는 거고 건당 2,500원씩 받을 수 있고 하루에 올릴 수 있는 광고가 15건에서 20건 정도 된다라는 말과 다단계가 아니라는 소리에 유료 회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해서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결제 후에 하는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주 업무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을 유료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그러면 건당 60만 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10명을 등록시키면 처음에 가입했던 돈을 돌려주고
타이핑은 부업무이며 한 건당 1,500에서 2,000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각종 사이트에 올라온 재택근무 한 달 200에서 300 고수익 보장이라는 건 유료 회원을 가입시켜야 가능하다라는 설명에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 하는 말이 결제 후에 제 핸드폰으로 30분 안에 결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절대 안 된다라고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본인들은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분 안에 문자를 못 본 사람은 취소할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업체는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해 있다고 하던데 이게 다단계가 아니고 뭔가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래저래 다 피해가면서 지금도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있네요. 저처럼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 환불 알아보던 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혈을 했고요. 어이구. 지금 대학병원 고위험 산모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남은 12주의 임신기간 동안 아이가 잘 버텨서 주수 채우고 만날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너무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근데 이게 헬로 드림이라는 게 진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니까 바로 나와요. 아, 그래요? 바로 나오고 오. 지금은 뭐 제가 보고 있는 게 나무위키인데 실제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만 보고만 또 손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뭐 이거 있고 뭐 재택 알바 한 달 200, 300 고수익 보장 예전부터 있어요. 한 20년 전부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본 것 같은데. 거의 근데 다 구라예요. 궁금한 게 카드로 결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유료 회원을 10명을 가입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건당 60만 원이면 지금 600만 원을 결제를 하신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환불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환불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네. 또 관련된 법령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환불 가능합니다. 그냥 환불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가능한데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환불 안 됩니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그 합의한 건 또 효력이 없어요. 결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그거지. 아니면 환불 정말 해달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러고도 남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안 해준다고 그러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미 근데 이 업을 접고 또 딴 데로 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 사연 보낸 시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면은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맞아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 헬스장 같은 데도 먼저 선결제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회사가 도망가거나 그 돈 떼이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꼭 카드 결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현금 거래보다. 그래서 그쪽에서 현금 달라고 하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쇼핑 뭐 이런 거 보면 7일 이내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7일이 지나도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일단 하고 전화해서 안 하면 고소한다 그러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한다고 그러고 자기 법적 조치한다고. 카드사에 바로 그냥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그것도 한번 전화해 보세요. 카드사에. 그리고 지금 이 업체에서 했던 것 자체가 뭐 알바라기보다는 광고 대행이라기보다는 이게 불법 다단계로 네, 그렇죠. 보자면은 이건 또 방판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 위반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수배 중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원보다는. 네. 근데 일단은 뭐 입원 중이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본인이 하지 말고 남편분한테 보고 하라 그러세요. 네. 결국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너무 많지 않은. 더 크면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데 괴롭고 속쓰리지만 그래. 이거보다 내가 이거 찾다가 내가 더 손해 크겠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금액으로 책정을 해놓죠. 참 나쁜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많은데. 건강 네. 회복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이제 그 즉석에서 너무 많은 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잘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질문해주세요. 네. 결론이? 네. 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이모 씨니. 네, 지금 고위험 산모병동에 입원 중이라고 해주셨는데 책 읽으세요. 그 와중에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거잖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고 싶은 책 저희에게 방송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책과 주소, 전화번호 등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산하시기 전에 꼭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알바@gmail.com으로 전화번호와 배송 정보 받고 싶은 책 주소 알려주세요.
자,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98분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에피소드 후원도 71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 검색창에 아이원토이 오픈 기념 10,000원 이상 사은품 증정 검색창에 하하 대리운전 앱 다운로드 이용해 어른들의 영어 작업실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 포스 단말기 전국 최저가 검색창에 현 시스템 1899-1089 누구나 가족처럼 관악구 서울 N치과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제마우스 서현역 맛집 서현역 채선당 노년역 노상훈 성형외과 플리마켓 푸드트럭 노점상 샵인샵 배달업종에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 다올페이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다올페이 관악 유정신경정신과 업소용 주방기기 구입은 검색창에 대주주방 미녀 루비와 펄 세모와 네모의 수다방 목소리 방충망의 계절 천재홈케어 에어컨 청소는 전재홈케어 세라믹 식탁은 클럽 매사 중국 식품은 애끼면 DUNG 애끼면 덩 바가나도 좋아하는 허거 제가 허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지? 허거 소스도 애끼면 덩 네이버에서 애끼면 DUNG 광고하고 싶은데 안 가는 늘 부재중 문의는 어디로? 라고 애끼면 덩 사장님께서 네, 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가 직원들. 네, 아프니까 보험이다. 보험 안내는 네이버에 아프니까 보험이다. 정신체리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안동 유치원 최나희 안동 휴대폰 멀티샵 갔어요. 여기 가셨대요. 술 먹고 언성을 높이지 말고 안주에 집중하라.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에 쌈천지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수제빵 디저트 커피 맛집 매주 무료 커피 교육 진행 검색창에 카페 울프스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아 병의원 의료기 소모품은 하니메드 가정용 혈압계 안마기도 검색창에 하니메드 아산 둔포 황소야 탄갈로마 리조트 직원 1번 손수호 엄지척 축하드립니다. 네, 나중에 번호 출마하실 받았네요, 때, 네, 벌써. 엄지척. 네, 기호 1번 하시라고. 네, 은경수 호사랑해. 늦어서 광고 못 넣은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창에 아이스크림 크림. 대전 노건. 진행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근데 이동현 작가님은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욕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100살까지 살겠다는 정말 의지. 진짜 그런 너무 힘들어. 그런 안트들이 저의 성장을 또 부추기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래요? 좀 진짜 고마워요. 잡초 같은 남자입니다. 아니,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회적 유명 인사들은요 호불호가 있어야 돼요. 팬이 극성 팬이 있으면 안티도 같이 동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빠는 이동현 깔을 작가님은 낳는다. 너무 불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극성도 많아요. 그래요. 어쨌든 뭐 그 행사에서 삼철은 이제 해체된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고 어쨌든 뭐 행사는 잘 괜찮았습니까? 행사요? 네. 행사 한 꽤 많은 사람들이 4,000석이었는데 그 4,000석 가득 채우고도 만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만 40여 명 왔으니까. 전해철의 힘을 또 친문의 힘을 보여준 거 아닌가. 이 시장도 왔어. 이재명 시장도 이재명 씨도 오고. 네. 경쟁자잖아요. 네. 네. 그래요. 경쟁자예요? 그럼 예비 경선 경쟁자가 경쟁자죠.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전해철은. 그렇죠. 쉽지 않을 거라. 그리고 행사비는 입금됐어요? 그런 정치인도 행사비가 없어요. 그래요? 진짜? 그럼 무료로 시간 내고 욕 먹는 거네. 재능 기부? 그래서 차비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거지 뭐. 무료 욕바지. 하긴 뭐 어차피 뭐 차비도 슈퍼카 타고 가니까 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청정구역 공개 녹음 날짜가 요일이 변경이 됩니다. 예. 원래 지금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녹음을 시작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저녁 7시 반 맞죠? 화요일 네. 7시 반. 네. 네, 매주 화요일로 변경이 되니까요. 방청 계획 있으신 분들 꼭 참고하셔서 이제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만날 수 예.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에 녹음하는 걸로 시간을 다 맞춰놨는데 어떻게 저에게는 이런 상의도 없이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했죠? 담당자가 안 가는 약간 안 통보식이에요. 했나요? 그래요? 예. 통보예요? 아니, 상의를 한 네. 3주 뒤에 하려고 아직 안 하고 있나 그냥 봐. 본인의 마음속에 얘기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 상의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고 월요일날 오면은 사씨 녹음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시남전기 대타로 2번 갔다 왔습니다. 예. 저도 한 번 그때- 했었는데. 그래. 진짜요? 예.
그렇구나.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그 갔다 와가지고 제가 청정구역에 대한 애정, 감사. 이건 진짜 해봐야 돼요. 저도 거기 갔다 와서 오창석에 대한 애정까지 생겼어요. 진짜 진짜로. 아니 이거 정말 뭐랄까 해병대 극기를 한 번씩 보내주는 것 같은 느낌. 네. 갔다 오면 이제 그 집에 집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아,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네.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MBC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네. MBC 인사 중에 미투 운동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밤잠 못 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네, 했는데 네. 제가 너무 고위층을 지목했나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사장님이냐? 아, 최승호 사장이냐?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네. 아. 왜냐면 이게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네, 아니 뭐 임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국장이냐?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MBC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누구냐? 누구냐? 네, 그래서 이거는 너다. 제가 그런 본인일까봐 연락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가? 그럴 수도 다 있잖아요. 남자였어. 네. 오, 다 남자였는데? 네. 혹시 나 아니야? 농담이고요. 뭐 그런 건 농담이고 이게 MBC 사내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큰 그런 인물은 아니고 다만 네, 대중적으로는 그래도 사내에서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인물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문 미투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참 난감해요. 난감하고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찌라시가 아니고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게 조민기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정봉주 건으로 해서 지금 프레시안하고 지금 감론을 박이 오고 있죠. 뭐 A라는 제보자, 네네. 또 서울이 서울이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빙성이 무너지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 건으로 이제 미투가 예전처럼 활발히는 못해질 것 같다. 그리고 솔직하게 뭐 이따가 우리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봉주는 미투가 아니잖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봉주라든가 또 박수현도 마찬가지고 민병두 미투 네. 아니야. 아니에요. 뭐 권력을 이용해서 해야 미투인데 상하관계가 완성돼야 미투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건 미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같이 미투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또 각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뭐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처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인데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건을 제보를 받았다. 이걸 보도해도 되겠냐라는 그런 확인 또는 질문. 그리고 또 제보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믿을만 하겠느냐. 물론 기자님들이 제일 잘 아시지만 기자님들도 약간 미심쩍거나 아니면 뭔가 크로스 체크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특종도 괜찮고 단독 보도도 좋지만 제보자를 100% 신뢰할 수 없다면 보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한테 묻지 말고요. 뉴스룸으로 가요 그냥.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줘. 뉴스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뉴스룸에도 들어오는 것 중에 고르고 골라서 몇 개만 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대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선별 나서 작업을 하고 있다더라고. 그것도 참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는 좀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녹음이 월요일에서 화요일 저녁 7시 반으로 변경이 되고요. 업로드 역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부는 수요일 오후에, 2부는 목요일 오후에 방송이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죠. 환승역에서 소개됐던 호주 교포의 사연 피드백이 날라왔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호주에서 나이 차이가 15살? 뭐 굉장히 거의 20살 가까이 났었나? 지금 꽤 많이 정확한 났었던. 나이 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 중국 여성이 이제 호주에서 돌싱인데 접근을 한다라는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이 남성분이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A입니다. 익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정구역을 호주에서도 많이 들어서 눈치 빠른 분은 이거 저냐고 묻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제 얘기인데도 청정구역에서 들으니까 참 다른 사람 이야기 같네요. 이 작가님, 박지희아나, 손 변호사님, 오창성님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손 변호사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헤어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잠깐 중국에 다녀왔거든요. 그 사이에 메시지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용기를 내서 이 작가님 조언처럼 슬쩍슬쩍 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빼는가 싶더니 깍지를 껴주더라고요. 일단 그 수쩍 만지고 와. 성추행 아니야? 깍지의 의미가 있죠. 미투 당하실 수도 있어요. 미투 당할 수 네. 있어요. 조심해요.
네, 그리고 현재는 연애 진행 중입니다. 그 친구가 친언니랑 같이 살기 때문에 호돌이고처럼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호돌이고 뭐지?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방에서 침대 2개 놓고 쓰는데 호드리고가 클럽에서 만난 여자 데리고 와서 내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바로 하고 있었다고. 친언니랑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한다고. 네. 아, 참. 없었으면 뭐 했을 거라고, 뭐야. 손 변호사님 조언처럼 천천히 진행하려고요. 저번에 제 사연 듣고 의견 남겨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친구한테, 제가 누구와 다시 결혼하는 건 힘들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결혼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둘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헤어질 거라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헤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연애하려고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쨌든 연애는 축하드립니다. 네.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요. 응원합니다. 그럼요. 네. 이러다가 한 10년 뒤에 결혼해도 되지 뭐. 그럼요. 그렇죠. 뭐 중국 장관 갔다 왔다는데 뭐 아버지 혹시 뭐 공산당에 되게 높은 사람 아닙니까? 개헌하려고 잠깐 들어갔다 온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게. 꼭 잡으세요 그러면.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손수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 글 좀 읽어주시죠. 네. 동료의 뜻을 검색해보니 같은 직장이나 동아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하, 이거 저희 그 회사의 직장 문화에 대한 고발 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사장이 직원들을 가리켜서 직장 동료라고 하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하나의 사업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요. 그래서 상사나 사장이 제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일에 반영해주면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고 동료로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반대로 직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하길 원하는 사장을 만나면 저 사람은 직원들을 동료로 보지 않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기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동료의 의미가 같은 직급이나 같은 연배,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닌가요? 손 변호사님이 내가 돈 줘서 일 시키는 사람이니까 동료는 아니다 라고 고지식한 사장님 투로 말씀하셔서 뜨악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동료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맞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병원장과 월급 의사는 동료인가요? 아니면 의사와 간호사도 동료인가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인가요? 나 새벽에 왜 이러고 있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사장님 나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저희 그 밑에 변호사 밑에라고 또 안 돼. 동료 변호사. 동료 변호사. 네 머릿속에 그게 있어 이미. 연결해봐, 내가. 나는 네? 윗사람이고 그렇지. 너희는 아랫사람이다. 이미 알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아래 그렇지. 그런 게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게 없으면 망하고요. 꼰대의식, 꼰대의식. 실제로 어떻게 대우를 해주느냐,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있어서 얼마나 자율권을 주느냐, 근로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이거를 꼰대다라고 한다면 저는 꼰대입니다. 여러분 또 송소 변호사 지금 말해도 느껴지죠. 꼰대가 대우를 해준다. 본인이 뭔가를 베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선민의식. 네, 꼰대의식 아주 쩔어요. 근데 이거는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야 진짜 저희